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영신연구실의 최신식이랍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조학 동물세포 발현 시스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차이니즈 햄스터 오바리 셀을 이용해서 배양하는 시스템에서 프로덕티비티와 그 다음에 사이닉 애시드 컨텐츠를 높이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세포를 배양해서 제조한 단백질을 생산하는 시장은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어 있고 특히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표 같은 것은 2003년에 80억 불의 시장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이러한 바이오 파마세티컬의 생산은 앞으로도 계속 크게 성장을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그러한 동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제조학 단백질 생산은 다음과 같은 장점과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조학 단백질의 폴딩이나 글라이코실레이션 관점에서는 이콜라이나 이스트 시스템에서 우월한 반면에 스피드라든지 아니면 프로덕션 레벨이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이러한 동물세포주를 이용한 방법을 통한 그런 20-30년 전에보다는 지금 현재 굉장히 이러한 단점이 많이 보완이 되고 크게 발전이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특히 글라이코실레이션 관점에서는 물론 다른 시스템에 비해서 잘 일어나고 있지만은 최근에 그런 글라이코실레이션의 헤테로제니티가 또 다른 문제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세포를 이용해서 제조학 단백질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물세포의 익스프레션 벡터 시스템을 개발하는 측면 또는 그러한 호스트셀, 즉 제조학 단백질을 발현하게 하는 그런 호스트셀을 직접 제네티컬리 엔지니어링하는 그러한 측면, 그 다음에 동물세포를 배양하는 그런 배지의 어떤 디벨롭먼트 또는 우수한 균주를 선별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메소드 또는 실제적으로 공정 과정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디벨롭먼트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측면들을 적용을 해서 다음과 같은 스트레티지로 프로덕티비티와 사이닉 컨텐츠를 높이는 그러한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미디엄 디벨롭먼트 측면에서는 우리 실험실에서 고유로 쓰이고 있는 실리콘 히몰리프 서플리멘테이션을 통해서 이룩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 호스트셀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그러한 누에체액에서 가장 액티비티가 좋은 키가 되는 단백질의 유전자를 익스프레션 시켜서 그러한 프로덕티비티를 높이는 측면, 그 다음에 프로세스 엔지니어링 측면에서는 시럼이 들어가 있는, 즉 혈청이 들어가 있는 배지와 혈청이 없는 무혈청 배지 그런 두 단계 공정을 통한 배양, 그 다음에 스크리닝 메소드에서는 단순히 익스프레션 벡터의 레지스턴스 마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셀라인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에파토틱 프레셔를 줘서 거기에 엔타이 에파토틱한 그런 이펙트를 강하게 보이는 셀들을 또 선별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써서 우리는 결국 셀 데스, 에파토시스로 많이 일어나는 셀 데스를 이니비션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로스를 익스텐션 시키고, 그 다음에 글라이코실레이션을 모디피케이션 시켰으며 어떤 세포의 안티옥시던트한 이펙트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비어스 스터디에서 누에체액을 즉 이용해서 제조학 초세포주에서 EPO 단백질, 제조학 EPO 단백질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자면은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셀 덴시티 그림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EPO 컨센트레이션, 즉 프로덕티비티 그림입니다. 그랬을 때 셀 덴시티가 누에체액을 첫 번째 단계에서 실험이 들어가 있는 배지에서 누에체액을 첨가했을 때 후공정인 실험이 없는 무혈청 공정에서 무혈청 배지에서 이렇게 셀 덴시티가 컨트롤에 비해서 셀 데스가 이니비션 되면서 생존 기간이 연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 생산 단계에서 EPO의 생산성이 컨트롤에 비해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누에체액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였고, 그런 누에체액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키가 되는 단백질을 직접 세포로 하여금 익스프레션 하게 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는 그러한 리서치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접 EPU를 생산하는 제접 초세포주에 30K-C6G를 트랜스포션 시켜서 특별한 셀라인을 만들고 거기서 어떤 엔타이 에퍼토시스한 효과와 사일레이션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두 가지 토끼를 잡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질적, 양적인 그런 프로덕티비티 향상을 가져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30K-C6, 30K-Gin 또는 누에 책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마지막에 누에 그림을 가져왔고 그 다음에 그러한 누에에서 짠 책을 이런 튜브에 담아서 있는 걸 보였습니다. 굉장히 노랗고 맑고 투명한 그런 액이 되겠고 그러한 누에 책을 가지고서 프랙셔네이션 한 결과 다음과 같은 프랙션들을 얻었고 거기서 이 F2 프랙션이 가장 액티비티가 좋았고 그 F2 프랙션 중에서도 아이온 익스체인지를 했을 때 F2-2란 그 프로틴 프랙션이 가장 액티비티가 좋았으며 이것을 이제 그 에스메랄 시퀀싱을 했을 때 그 누에책의 30K라는 단백질을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30K 단백질을 코딩하는 30K-C6G를 이런 마말리아 셀 익스프레션 벡터인 PCDNA3에 삽입을 해서 스테이블한 셀라인을 만들게 되었고 그런 스테이블한 셀라인은 다음과 같은 스크리닝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수한 균주를 선별하게 되었습니다. 즉, 물론 기본적으로 그 레지스턴트 마커를 이용한 방법과 그 다음에 에파토틱 프레셔를 줘가지고 그런 에파토틱 프레셔를 줬을 때 가장 엔타이 에파토틱한 액티비티를 보이는 셀라인을 선별하고 그 셀라인에 30K-C6G인이 관련되고 있다는 것을 RT-PCR 방법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수한 셀라인과 물론 이제 컨트롤러 그 빈벡터만 들어간 그러한 셀라인을 동시에 다음과 같은 그 투페이즈 컬처 시스템을 이용해서 배양을 했는데 첫 번째 그로스 페이지와 두 번째 프로덕션 페이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로스 페이지에서는 시럼 컨테이닝 미디어에서 휴게되고 그 다음에 프로덕션 페이지에서는 시럼 프리 미디어에서 배양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럼 프리 미디어에서 세포는 그 생산을 주로 담당하게 되지만 또 역시 실험 프리로 넘어감에 의해서 갑자기 실험 프리로 넘어감에 의해서 세포의 셀 그로스의 이니비션과 그 다음에 에파토시스가 일어나는 그런 단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30K가 들어간 셀, 그 다음에 30K 들어가지 않은 컨트롤 셀을 가지고선 그런 투페이스 컬처를 했을 때 셀 덴시티의 프로파일입니다. 이 지금 미디엄 익스체인지라는 이런 포인트에서 바로 그런 퍼스트 페이지와 투 페이지가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투 페이지 즉 프로덕션 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컨트롤 셀은 실험 프리 어떤 조건에 의해 가지고 갑자기 실험이 있는 데서 없는 조건을 바뀌면서 이러한 그 셀 그로스의 이니비션을 받고 셀 데스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30K 진이 들어가는 셀라인의 경우에서는 셀 그로스가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며 결국 맥시멈 셀 덴시티가 보시는 바와 같이 약 5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셀 데스가 일어나는 것이 과연 세포의 그 에파토시스를 억제해가지고 일어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세포의 에파토시스를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메소돌로지인 그 프로사이토메트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30K-C6G인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났을 때 이런 7%, 14%의 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에파토틱 리전인데 보이는 반면에 30K가 없는 그 컨트롤 셀 라인에서는 같은 날에서 이런 높은 에파토시스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국 이러한 에파토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억제해서 다음과 앞서 봐왔던 그런 셀 그로스의 성장을 진행시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에파토시스의 억제에 의한 셀 그로스의 그 증가는 결국 EPO 생산성의 그 증가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산 단계의 날수가 지남에 의해 가지고 컨트롤인 경우에는 EPO 프로덕티비티가 정체가 되는 반면에 30K가 들어간 경우에서는 이렇게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약 그 10배 정도의 그런 높은 차이를 보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프로덕티비티와 셀 그로스 프로파일을 가지고선 잠시 어떠한 것이 영향을 30K 진이 발현되는 것이 어떠한 것에 영향을 줘서 이러한 그 결과론적인 얘기를 가져왔느냐. 그러면 일단 셀 그로스 프로파일 보게 되면은 이러한 그 세컨 페이지에서
0일에서 3일까지는 셀 그로스가 계속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컨치에 비해서. 즉 이러한 세포 성장이 하는 것에 30K 지인이 어떤 컨트리뷰션을 해서 이러한 볼루메트릭 프로덕티비티의 증가를 가져와 왔고, 반면에 이제 그 스페시픽 프로덕티비티를 봤을 때는 그 기간에서, 그 피리어드에서 이러한 스페시픽 별 차이가 없는 것이 어떤 셀 그로스에 대한 어떤 버든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기간이 지난 이 후반기에서 이렇게 드래스틱한 그런 그 프로덕티비티의 증가는 이런 스페시픽 프로덕티비티의 증가로 기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30K-C6 진의 발현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엔타이 에포토틱한 그 다음에 세포의 성장을 높이고 생산성을 가져오는 그런 것이 어떠한 메커니즘에 의한 것이냐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고심을 했고, 여러 문헌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메커니즘의 이면에는 세포 내에 있는 마이토콘드리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걸 실험적으로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파토시스 시그널링 패스웨이를 보게 되면 이런 쓰럼 데프레베이션이나 아니면은 세포 제조합 단백 생산에서 많이 쓰이는 이런 소듐 부트레이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첨가물을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그런 자극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캐스케이드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캐스케이드 반응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또 그 업스트림 쪽에서 작용하는 것이 이런 마이토콘드리아고, 그런 마이토콘드리아 레벨에서의 어떤 데미지, 또 마이토콘드리아 어떤 펑션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파토시스를 기초적으로 억제를 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부터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누에책의 시럼 컨테이닝 베이지스의 프리트리트먼트는 결국 세포 안으로 누에책이 들어가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레벨에서 어떤 에파토시스의 시그널링 패스에 해당하는 백세 트랜스로케이션을 블락한다든지 아니면 RS 프로덕션을 막아주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또 역시 30K-C6 역시 이런 마이토콘드리아 레벨에서의 그런 기능을 상실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멤브레인 포텐셜을,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의 포텐셜을 유지해서 ATP 밸런스를 유지시켜 주었고, 결국 그것은 세포에 굉장히 에너지틱한 측면에서 좋은 파지티브한 이펙트를 줘서 프로덕션을 인핸스 시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험적으로 보게 되면 일단 이것은 누에책이 배제 누에책을 첨가했을 때 그런 큰 단백질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를 확인한 건데, 30K 단백질에 해당하는 안티바디를 가지고 우선 분석해 본 결과 퍼스트 페이지에서 그로스 페이지에서 배제 첨가한 누에책이 세컨드 페이지의 셀에서 셀 내부에 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에스톤 블라스를 했을 때 그런 30K 단백질이 디텍트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SH 누에책이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토콘드리아 레벨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맥스의 트랜스로케이션이라든지 사이토크롬 C 릴리즈, 즉 사이토크롬 C라는 것이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데 그것이 어떤 에파토틱 시그널에 의해 가지고 멤브레인 포텐셜의 어떤 공격에서 세포 마이토콘드리아 밖으로 릴리즈가 되는 현상들을 블락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에책, 아까 말씀드렸던 누에책의 퍼스트 페이지 첨가, 그 다음에 이거는 30K 지인의 세포 내 발현 봤을 때 이런 백세 트랜스로케이션이 블락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이토크롬 C 릴리즈가 억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 내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시럼 프림 환경이라든지 포린진을 오버익스프레션하는 시스템에서 마이토콘드리아의 레스피레토리 체인을 돌면서 이러한 ROS류들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ROS류들은 결국 또 세포에 데미지를 주게 되는데, 그런 ROS의 액티비티를 보는 그런 DCF라는 형광 다이를 이용해서 봤을 때 누에책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형광으로 이렇게 밝게 빛나는 것이 ROS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누에책이 들어간 셀에서의 어떤 배지는 셀들은 ROS의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이 이니비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에파토틱 릴레이티드된 그런 프로테인들의 웨스턴 블락 결과, 그 다음에 ROS 액티비티 그런 결과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러한 파지티브한 측면들은 결국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의 포텐셜을 유지하는데 관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을 직접적으로 그 JC1이라는 그런 형광 다이를 이용해서 측정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30kC6 진이 발현되지 않은 시스템에서는 0.5, 그 다음에 30kC 발현된 시스템에서는 1.7. 보시는 바와 같이 붕괴되지 않고 마이토콘드리아 멤브레인 포텐셜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한 것은 결국 ATP 밸런스로 이루어졌는데, 즉 30kC6 진이 발현되지 않는 시스템에서는 금방 이러한 ATP 밸런스가 붕괴해서 디플리션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에 30kC6에서는 메인테넌스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이토콘드리아 레벨에서의 이러한 ATP 밸런스의 유지와 그 다음에 이런 에파토시스 측면에서 그 마이토콘드리아의 그 펑셔널한 그런 메인테넌스는 다음과 같은 그 메타볼리즘 측면에서 제조합 단백질의 이런 아스파테이트와 그 다음에 결국 CTP라는 뉴클레오 사이트 측면, 생산 측면에서 영향을 줘서 또 글라이코실레이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합 단백질, 이표 단백질의 경우 이러한 글라이코실레이션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특히 그러한 터미널릭 사일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말단에 붙은 그러면서 이 바이오 액티비티에 굉장히 중요한 그 팩터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산된 EPO를 수거해서 웨스턴 블라스를 했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30kC 발현되는 경우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얇은 밴드로서, 즉 헤테로지니티가 많이 저해된 그러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은 이제 N-글라이코시데이즈나 O-글라이코시데이즈를 처리해서 폴리펩타이드 백본을 봤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봐서 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러한 것은 이제 2D 일렉트로포레시스를 통해서 사일릭 애시드 컨텐트가, 즉 이 PI 값이 작으면은 사일릭 애시드가 좀 더 많이 붙은 당이라는 것은 단백질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많이 붙은 단백질로 헤테로지니티가 거의 없는 호모지니스한 단백질로 생산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사일릭 애시드 컨텐트는 직접적으로 MAA 렉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분석해 봤을 때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30kC6 발현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일청 공정에서 세포의 성장과 그다음에 EPO의 프로덕티비티를 증가시킬 수 있었고, 역시 또 단백질의 올리고사토의 체인의 말단에 위치하는 사일릭 애시드 컨텐트를 증가시켰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은 마이토콘드리아 레벨에서의 에판토시스 및 그런 어떤 RS들의 억제에 의해 가지고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결론적으로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뇌체계 서플리멘테이션, 그다음에 이런 익스프레션, 그다음에 투페이지 펄처, 이러한 방법들, 우리가 새롭게 시도한 이런 스트래티지, 러브란 그런 마트리얼을 이용한 것이 마이토콘드리아 어떤 헬스한 그런 영향을 주었고, 그다음에 프로덕티비티와 글라이코실레이션을 임프루빙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 서울대 문과의 윤정 포스타, 그다음에 유니버시티 멜랜드의 김윤정 선배님, 그 다음에 누에를 항상 공급하는 공업생물부, 그 다음에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는 재단과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